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WF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타일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환경하고 자연에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의 시간을 가지는데 바로 그린터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플라스틱이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런 이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사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해서 여러 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고 오래 쓰고 다시 쓰고 그리고 잘 안 버리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을 한 분 이제 모셔봤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잡는 특공대 대장이시고요. 트래시 버스터즈 곽재원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번 쭉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심각한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트래시버스터즈고요. 저희는 일회용품 문제를 그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기를 일회용품이 발생하고 있는 정말 되게 다양한 산업군에 제공해드리고 수거 세척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이름이 트래시 버스터즈잖아요. 이게 왠지 더 쉬운데? 왜죠? 근데 되게 익숙한, 이게 이미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가 있었어요. 고스트버스터즈라고. 네. 이렇게 유령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약간 특공대 나가서 해가지고 흡입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거기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거기서 오마주를 떠왔고 저도 빌 머레이를 되게 좋아했었고 거기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네. 그 고스트버스터즈는 이제 유령 퇴치하는 영화고 그렇죠. 저희는 사실 좀 그렇게 좀 유쾌하게 쓰레기 문제를 좀 되게 심각하게 어렵게 바라본다기보다 네. 좀 고스트버스터즈처럼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이름도 좀 그렇게 짓고 좀 복장도 그렇게. 이 트래시버스터즈 아까 소개하시면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회용기를 이렇게 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카페라든지 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곳에 저희 이런 용기들을 저희는 그쪽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라든지 이제 고객들은 사실 일회용품을 한 번 쓰고 이제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전용 반납함에다가 이제 반납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그거를 수거를 해서 이제 또 세척을 하고 또 다시 납품해주는 이렇게 순환 경제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팝업 스토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장터를 열어서 거기서 뭐 할 거면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여를 할 수 있는.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는 바로 출동을 해서 네. 일회용품 대신에 이제 다회용기를 제공을 네. 해드리는 거죠. 거의 지금 고객들은 좀 일회용품처럼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사용한다는 게 저희의 장점이죠.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걸 좀 바꿔보자고 이제 특별히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제 축제 감독 이제 디렉터로서 조금 오래 있었고 사실 이제 축제랑 이제 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 먹고 놀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쓰레기를 엄청나게 배출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행사를 1년에 한 200번 정도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하면서 정말 많은 쓰레기들을 발생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다 치워야 되고 근데 이제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서울시에서 속해 있는 뭐 카페라든지 뭐 공공 이런 그 속해 있는 곳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제가 속해 있었던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에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속해 있는 축제와 행사장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지? 여기선 정말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자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비즈니스가 커질 수도 있겠고 이 축제랑 행사장 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와. 보통 스타트업 하면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약간 파일럿처럼 이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고 시범 운영을 하고 그게 되면 그러면 아이템을 이제 공식적으로 내게 되는 약간 그런 코스를 밟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감독을 있는 음악 축제가 있어요. 한 4,000명 정도는 음악 축제고 제가 감독이니까 이걸 어레인지를 할 수 있어서 한번 여기서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그 음식 부스들, 저희 축제에 오는 음식 부스가 한 40군데 정도 됐는데 일단 일회용품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그쵸. 저희가 모든 다회용기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보셔라 라고 테스트를 했더니 원래 한 4년 정도 이제 계속 지속됐던 축제인데 이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보통 한 400개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근데 이제 저희 트래시버스터즈 베타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5개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쓰레기 봉투가 400개에서 400개에서 5개. 5개. 근데 그 5개도 그 원래 이제 음식을 이제 준비해 오시는 네. 분들의 원재료였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말고는 그래서 거의 제로웨이스트 축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루어졌고 저희도 네. 놀랬고 관객들도 놀라고 보통 이제 축제 이제 그냥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보면 아 뭐 아티스트 너무 좋아요 오늘 뭐 날씨 맛집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 트래시버스터즈 서비스로 도배가 됐어요. 어떻게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가능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전환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쉬운데? 그래서 저희 이게 시스템들이 빨리 바뀌게 되면 정말 되게 쉬운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이템처럼 이렇게 사업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제 경험상 이렇게 그 환경 관련된 약간 좋은 일 이게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속하면 그 돈이 안 된다라는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되긴 돼요? 이게 그냥 수익이 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그래서 너 돈 버니?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질문 많이 그런 받으실 것 엄청 같아요. 많이 받고 근데 사실 환경은 되게 모태신앙처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다 보니까 환경 비즈니스도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이제 같이 먹고 살려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원가를 낮추고 판관비를 낮추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저희한테는 거의 업무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일회용품이랑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회용품이 승리했던 이유는 저렴하고 편리하고 그러면 저희는 일회용품을 이기려면 좀 되게 환경적인 가치보다 그렇게 편리하고 저렴하고 이 두 개를 이기면 다회용에 대한 뭐 이런 환경적 가치보다 훨씬 더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이기는 시장에서 거니까요. 이기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일회용을 이기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편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이제 일회용보다 이쁘게끔 이 세 개를 저희는 좀 목표로 잡아서 계속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거의 실현까지 온 단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회용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다회용을 많이 쓸 수 있기 위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모델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 좀 있어요. 그 다회용기를 사실 많은 소재로 만들 수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래도 플라스틱이긴 플라스틱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처음에 이제 소재를 고를 때 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소재 특성들이라든지 저희가 가장 크게 봤던 거는 재활용이 되냐 안 되냐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회용기라고 해도 사실 플라스틱은 내가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면 평생 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고객한테 나가야 되다 보니까 뭐 중간에 사용을 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소재를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 안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플라스틱 안에서 PP라는 소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일단 이제 만들면 얘도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계속 이거를 이제 대여를 하다가 나중에 뭐 손상이 가거나 하면은 또 이 친구를 또 다시 탄생시켜 줄 수 있는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걸 한번 쓰면 사람 마시잖아요. 아니면 뭐 먹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세척이나 네네. 이런 것들 되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쪽이 관건이죠. 이게 잘 되어 있다라고 또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사용하시는 이제 컵들이 들어오면 네. 그 이물질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컵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이제 불려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게 뜨거운 물에 이제 일단 초음파로 이제 불려주는 작업들을 하고 초음파로요? 네.
이제 초음파로 여기 있는 이물질들이 잘 떨어지게끔 하는 초음파 세척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세척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팀 세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고온 스팀 세척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온 스팀으로 이제 증기들을 여기 있는 또 나머지 이물질들을 한번 빼주게 되고 그 빼준 것들을 가지고 한번 넘어가면 이제 스펀지 세척으로 한번 넘어가게 됩니다. 아, 네. 네, 스펀지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컵이 넘어가게 되면 한번 이제 뜨거운 물로 또 한번 컵을 한번 헹궈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로수라는 이제 아예 정제수 아무것도 없는 물로 헹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건조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싹 말린 UV 살균까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 컵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사람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비전 카메라에서 그 저희가 이거는 불량이다 아니다를 그 비전 카메라에다가 이제 인식을 시켜놔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로서 지나가면서 이게 불량인 컵은 빠지게 되고 양품인 컵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와. 이제 그렇게 된 컵들을 가지고 진공 포장이 돼서 네. 이제 타일러한테 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고 쫙 그 아까 말씀하신 세척 과정을 이 친구가 그걸 통과하고 다시 사용되고 다시 통과하고 다시 사용되고 이거 몇 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이게 이 친구가 어느 장소에 나가는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네. 그 어떤 그 관객이 그러네요. 쓰시는 거에 따라서 되게 버릇이 안 좋은 분들은 이거를 물고 뭐 이렇게 무시는 분도 있고 뭐 그냥 진짜 가지각색 사람들이 있네. 뭐 여기다가 있죠. 펜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않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사이클 주기는 한 200번에서 300번? 진짜 많이 쓰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와. 그렇게 저희가 아까 검수에서 이런 스크래치가 많은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요. 네네. 이제 컴퓨터에서 인식을 해서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모았다가 나중에 플레이크 시키는 작업들을 해서 다시 컵 투 컵으로 생산. 그럼 되게 정확하게 통계를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네. 신기하다. 시간당 저희가 이 컵들이 예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씻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시간당 18,000개에서 2만 개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생산되게 우와. 됩니다. 저는 이런 건 너무 좋아해서 갑자기 막 신나가지고 표를 보고 싶어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저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기밀이 되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나중에 회사가 더 커지고 쌓이다 보면 그 많은 데이터의 일부만 이렇게 이제 약간 홍보 차원에서 네, 보여주시면 그날을 이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네. 몇 군데를 본 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축구가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축구장에 있는 리유즈블 컵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뉴질랜드도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축제랑 행사장 쪽.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와 경기장이랑 아예 그냥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야구장 막 이런데.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해외 사례 중에서 그냥 뭐 운동장이나 뭐 이런 데 말고 뭐 더 크게 막 도시, 행정구역 막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뭐 독일의 이제 프라이부르크 컵이 이제 좀 약간 시티컵 개념으로 도시 전체에 있는 카페들이랑 이제 협약을 맺고 내가 이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빌려서 다른 카페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공유 컵이라고 우와. 하면 그게 이제 독일에서 좀 유명한 컵. 그러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카페들이나 이런 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에서 운영하는 거를 이제 쓰고 있는 이런 이제 얘기예요? 뭐 카페들별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제 고객들은 이제 디파짓을 내고 컵을 이제 빌려 테이크아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또 다른 카페에 가서 거기서 반납하고 또 다시 디파짓을 돌려받는 구조.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람들이 보증금을 이제 맡겼으니까 돌려주는 것까지 다 네. 열심히 하시겠죠. 올해부터 지금 저희도 사실 이런 공유컵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인천에서 지금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좀 확장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라이부르크 컵이 있고 뭐 만약에 서울처럼 아니면 서울까지는 아니어도 뭐 용산구 막 이런 데가 자기만의 컵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약간 지역 브랜딩이 좀 잘 될 것 같고 네. 약간 관광 상품처럼 이렇게 서울컵 하고 그러면 그거를 또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네. 한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보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일회용을 쓰다가 그게 이제 자연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썩지는 않고 한 500년 정도 이렇게 남아돌아야 썩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던 거는 한 15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이 처음으로 만든 플라스틱들이 아직 세계 구석구석에서 어딘가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오래 남기 때문에 쓸 거면 오래오래 쓰고 버리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래시버스터즈를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러면 결국엔 이게 계속 사용되고 어디에 버려지지 않고 굉장히 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이런 거 아닌 뭐 일회용 플라스틱들 이런 거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뭐 재활용시키지 않고 막 버려지거나 이럴 때 자연 생태계에 플라스틱이 결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거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봤죠. 뭐 이거를 그 뭐 플라스틱을 먹은 뭐 이제 생물들, 바다 생물들, 그쵸.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 사진들 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진들이. 그러니까요. 제가 또 되게 유명한 사진이 몇 개 있었는데 그 거북이 코에 박힌 어떤 빨대라든지 네. 아니면 그 부검 사진들도 많이 봤는데 뭐 고래나 돌고래를 부검했을 때 막 엄청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것들이 비닐 봉투가 막 수십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거 맞는데 근데 결국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플라스틱이 우리가 제대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엔 그게 자연 생태계에 들어가면서 바다에 결국엔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매년 10만 마리 그러니까 포유류만 봐도 매년 10만 마리가 죽는데요. 플라스틱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 마리아나 해구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마리아나 해구가 그게 일본이랑 괌 사이에 있는 진짜 깊은 약간 그 해저 파인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평균이 6km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6km보다 더 깊은 데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한번 어떤 엽새우가 발견이 됐는데 이 친구 몸 안에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 안에 있는 엽새우인데 이 친구 몸 안에 그 플라스틱 물질들이 검출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친구만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 아니고 사실 우리 몸에도 또 축적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사실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세계자연기금 WWF에서 보고서 나온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주에 있는 대학이랑 같이 연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몸에 얼마나 이런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을까를 봤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5g 정도래요. 근데 5g이 그 플라스틱 신용카드래요. 진짜 충격적이죠. 그것도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면 52개 정도? 신용카드 52개. 진짜 카드 많이 모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한테 어떤 건강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고 확실히 일회용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잡혀 있지 않는 플라스틱의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 대표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리 활동을 하면서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해의 시스템이 되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노력을 하신 지가 3년 정도 되신 거네요, 그러면? 아직 이제 3년까지는 안 됐고 한 2년, 네, 한 그 정도, 3년 가까이 정도 된 거예요. 진짜 젊은 기업이신데 그래도 이 초창기 동안에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진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게 너무 많고 이렇게 탑3라도 할까요? 탑3 어제 홍수? 어제 홍수 어제 이거 좀 더 홍수? 말씀해 주세요. 예. 홍수는 어떻게 홍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사실 저희한테 되게 큰 부분들이었는 게 저희가 원래 사업을 2020년도 1월 달에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장이 이제 축제 행사장 쪽 비즈니스로 네. 시작을 했는데 1월 31일 날 그 대구 확진자가 나온 날이었나? 아, 그랬겠네요. 이제 뭐 저희는 오프라인 행사 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다음 날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맞이하고
저희가 한 1년 정도 또 사업을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자연재해. 코로나. 두 번째는 너무 가까운 어제였으니까 이제 네. 그 안양천이 범람을 해서 그 물이 안양천. 저희 공장에 이제 다 침수가 되고 오. 그 저희 전 직원들이랑 기계가 이제 망가질 것 같아서 다 물을 빼고. 그것도 이제 솔직히 기후위기 관련된 이상기후잖아요. 맞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뭐 지금 다 같이 이제 공동체니까 네. 뭐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는 거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다 같이 물 뺐죠. 그리고 그 흙더미 해서 이제 물을 또 이제 아직도 3일 동안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 안 들어오게끔 진지 구축을 하고 좀 군대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어제 좀 들어요. 이런 재난을 이상 기후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면 대표님이 그런 거 좀 더 뭐랄까 눈에 많이 띌까요? 저희가 코로나 때 그 전에는 뭐 다회용기 이런 네. 워딩 자체가 사실 없었고 그런 인식 자체들이 좀 안 잡혀 있었었는데 저희는 좀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하는 게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고 좀 나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좀 되게 많아졌고 그때 환경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저도 뭐 공감해요. 예. 그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이런 저희 같은 이런 무브먼트를 좀 확장하는 데는 좀 되게 좋은 시기이지 않았었나? 뭐 이렇게 좀 특히 또 이런 기후 위기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때들은 우리의 서비스들 그리고 우리 같은 활동들을 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더 관심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타일러님이랑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빠지다가 나중에 또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약간 꿈 같은 거, 최종 목표 같은 거. 그 사실 트래시버스터즈다 보니까 뭐 쓰레기 문제가 뭐 여러 가지로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계속 순환 경제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좀 추구하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고 미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쓰레기는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제 축제랑 행사장 쪽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뭐 현수막을 어떻게 대체한다든지 그러네요. 뭐 예. 그런 한 번 쓰고 싱글 유즈를 또 어떻게 또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해서 그런 좀 여러 가지의 순환 경제 비즈니스들이 있는 것들을 계속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뭐 혹시 곽재원 대표님이 추가적으로 저희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도 있으실까요? 처음에 이제 플라스틱이 나왔을 때 진짜 열광을 했던 것처럼 그 인간의 최고의 기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값싸고 편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퍼질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사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큰 가치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꼭 굳이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니더라도 옷이라든지 뭐 음식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재사용할 수 있는 문화들이 좀 확산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트래시버스터즈의 곽재원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다회용기 렌탈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이거를 쓰고 있으면 일회용 플라스틱은 아니니까 자연 생태계에 굴러가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해결책을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플라스틱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트래시버스터즈의 곽재원 대표였습니다. 호랑이 보전이 왜 중요한 일인지, 생물 다양성이 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인지, 그리고 파뮤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지구의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그린터뷰를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재밌게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근데 확실히 확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면 우리도 곧 파괴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사실 자연 환경으로부터 받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었죠. 뭐 깨끗한 공기에 맑은 물에 그리고 사실은 수많은 자연 자원을 우리가 제품에 녹여서까지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나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려나가고 잘 살아나가고 그 혜택을 계속 받아나가면서 잘 살려면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변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